네, 반갑습니다. 고번입니다. 오늘은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를 좀 분석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,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. 자, 전날 증시가 소폭 하락으로 좀 진행된 구간들이 있는데 이 소폭 하락이 지금 당장 하락을 야기한다? 아니다? 라고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몇 가지 더 트리거를 봐야 되는 순간이기는 해요. 무슨 소리냐면은 자, 첫 번째 8월 달부터 시작됐던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구간 내에서 두 번째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. S&P 500 기준에서 현재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대략 6,400포인트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11선을 이탈하게 되는 하락이 출현하면서 마이너스 1% 이상의 하락이 한 번 더 출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. 자, 1시간봉 기준에서 이평선이 집중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, 볼벤이 이 축소되고 있는 이 구간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 하나를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, 해당 단기 박스권 위를 돌파를 하냐 아니면 밑으로 밀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잭소넬 미팅 전까지 하나의 증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. 자, 4시간봉 기준에서도 결국 이 따라서 올라갔어야 되는 구간을 소폭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구간을 좀 출현할 수 있고요. 지금 구간에서도 시간이 이탈된다면은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현재 2025년도 증시는 역사적인 고점 구간이랑 동일하게 고점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. 자, 이 모든 복합 밸류에이션 지표를 우리가 보았을 때 있어서 역사상 최상위권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우리가 오늘 당장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지만 자, 길게 보면 S&P 500 기준에서 아직 우리가 이 최소 밑에 박스권 하단이 이탈해야 한 번 더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조정 없이 계속 올려가고 있지만 결국 한번 뒤에서 크게 무너진 이 그림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자, 증시의 상승이랑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예요, 엔비디아. 자, 엔비디아 기준에서 지금 일본 기준에서 21선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데 자, 엔비디아가 직전에 4월 7일부터 상승하던 이 구간 내에서 21선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1선을 이탈하는 177불 그리고 175불 이 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정말 빠르게 식는 하락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죠. 추가적으로 자, 엔비디아를 우리가 4시간봉으로 보자면은 자, 엔비디아가 4시간봉 기준에서 21선을 하회했던 경우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정도로 자, 이번 강세장 패턴 내에서도 4번, 5번밖에 없던 정말 초강세장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21선을 하회하고 있는 이 그림 출현하면서 실제로 마지막 본인이 지받아야 되는 이 177불 때 175불 때 여기 이 박스권 하단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무난하게 하락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엔비디아를 유추할 수 있겠죠. 이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모든 패턴이랑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등으로 진행해 준다면은 이 181불, 183불을 돌파하는 그림이 출현해 줘야 되고 결국 이 181불과 183불을 돌파할 때 있어서 195불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27불, 115불 이탈하게 되면은 부여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좀 빠르게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. XXL 기준에서는 26불이 정말 중요한 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추세 되돌림 파동 출현했지만 결국 이 이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밀리면서 20불대의 지라인을 다시 한번 더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다리고는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구간 굳이 무리해서 XXL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내가 XXL을 7월 8일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도 지금 한 달 넘는 구간 동안 수익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나 엔비디아 매수해야 되나 XXL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지금 매수해도 한 달 동안 또 횡보하면서 수익을 안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테슬라. 네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캔들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. 현재 구간에서 소폭 조정이 출현하고 있지만 G라인을 잘 지지받고 있는 이 모습들.
자, 이렇게 지지라인을 올려보면은 이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지지라인이에요. 330불대.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지지라인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올라간다라고는 아직은 좀 더 볼 수 있고,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가 상승 추세 기준에서는 대략 8월 25일 정도 전후로까지는 단기 횡보가 진행될 수 있는 구간으로서 보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330불을 8월 25일 전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라고는 볼 수 있죠.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, 그리고 금요일 같은 구간에서 반도체 지수가 눌릴 때 테슬라가 따라 올라갔어야 되는데, 사실 테슬라 같이 눌려버리는 이런 패턴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테슬라 이 330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과하게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. 265불, 325불, 330불이나 325불대에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강하게 축소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속스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은 최소 7.1불은 돌파를 하면은 조금 더 높은 상승으로 볼 수 있다까지는 우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버스 보는 김에 유빅스도 한번 볼까요? 유빅스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14.5불, 그리고 최소 15불은 돌파가 나와줘야 이 돌파 매매라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빅스 기준에서 보시면은 항상 이 빨간 선, 올해 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빨간 추세선 안에, 그리고 이 분홍색 박스권 아래로 빅스가 내려와 주면은 항상 반등이 이루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의 반등이 또 출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. 자, 10년물 국채금리, 베센트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금리이자 미국의 장기 채권,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금리의 기준선이 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인데, 자, 바닥 대비해서 CPI 출현하고 나서부터 3%가 상승으로 진행됐어요. 이건 절대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,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, 삼각추세 내에서 횡보를 진행할 때 있어서 결국 이 구간을 위로 돌파로 진행된다면은 증시는 정말 빠르게 식어낼 수밖에 없다. 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이 국채금리를 매도친다라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다.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, 하나의 기간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보자면은, 기간적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이 종목이 하나의 트랙을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대략 8월 한 27일, 28일 이 전후로부터는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.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당겨보자면은 하나의 트리거가 8월 25일부터 27일, 28일 이 사이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은 아까 테슬라가 말했던 27일, 25일, 뭐 26일, 27일 이 근방 사이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주는 것과 동일한 기간적인 모습을 야기할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저 기간적인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코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했던 41불대, 42불대를 도달하고 나서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, 자,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 추세가 지금 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결국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315불대를 이탈하게 되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출하게 된다면 코닐 기준에서도 34불을 이탈할 때 있어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4불 손절가 대응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건 MSTU도 동일하거든요. MSTR 기준에서 지금 360불대를 어거지로 지지받고 있는 G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MSTR에 360불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결국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출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. 이렇게 하락이 진행된다면은 MSTU 기준에서도 결국 6.5불대나 6불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강하게 빠져버리는 이 하락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6.5불, 그리고 6.3불 이 G라인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손절가 대응을 좀 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. 최소 MSTU 기준에서는 6.8부 이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줘야 어떤 트리거라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. 네. 자, 이더리움 기준에서 4시간봉 기준으로 5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. 4.35K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볼 수 있겠지만, 결국 지금 구간에서 4시간봉 기준에서 자, 지금 이 11선하고 5일선이 50일선 캔들 이탈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데드크로스랑 같아요. 그러면은 4K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4.35K 필수적으로 지지단을 받으시고, 이 DHU 기준에서는 150불 이탈하게 되면 결국 밑으로 빠지는 그림 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아이온큐.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가장 하단부까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. 이 종목, 자, 41불 이탈할 때 이미 비중을 한번 축소를 했어야 되고, 두 번째로 39불 이탈할 때 비중을 한번 더 축소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. 왜냐면은 이 종목이 결국 39불 이탈하게 된다면은 36불 지지를 받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. 핵심 지지라인은 36불인데 39불을 한 번 더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지지라인으로서의 형성이 어려워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. 자, 아이온큐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이온큐가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빠질 때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그림, 추세 30불까지 하락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된다.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인버스 1차적으로 매수한 상태에서 지금 하락 진행되고 있는데, 자, 전날 금요일에 대략적으로 약간 말아올리는 구간이 출현하긴 했어요. 근데 이 말아올리는 구간 전혀 좋지 않죠. 4시간 봉 기준으로 팔란티어를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, 현재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는 이 구간 내에서 지금 15일선하고 11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하려는 이 모습 보이고 있고, 추가적으로 이미 캔들이 21선 아래로 형성되고 있는 이 모습 절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1시간 봉 기준으로 당겨 보았을 때에도 이미 단기 데드크로스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미 볼린저 밴드가 아래로 추세를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69불대까지는 하락이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겠죠. 디파이 디벨로먼트. 예, 자,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 18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8불 이탈까지는 홀딩해도 되며, 20불 돌파된 돌파에도 유효해요. 20불, 22불 돌파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8불까지의 상승이 남아있는 캔들이긴 해요. 28불까지 상승이 진행된다라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패턴 움직이겠죠.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출현할 것인데, 결국 이 두 구간 돌파를 진행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, 18불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비중 축소하시는 게 제일 심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샤프링크가 전날 좀 지지라인을 이탈하면서 강하게 하락이 출현하는 구간인데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18.5불까지는 하락이 출현할 수 있어서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, 18.5불대를 지지받는다면은 지라인 매수를 첫 번째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18.5불. 1시간 봉으로 조금 더 당겨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자, 지금 21선하고 51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좋지 못한 그림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, 사실 여기서 18.5불을 지지받고 나서 올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러면은 밑으로 결국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 좋지 못한 패턴이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하락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ET8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최소 22불 이상은 다시 한 번 위로 올려놔야 어떤 캔들적인 구간에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구나까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샤프링크 이 정도만 보시고, 18.5불 지라인 매수는 가능하지만 일단은 18.5불대 지지받고 나서 이 반등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. 그래서 22불대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은 결국 샤프링크의 마지막 상승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샤프링크 기준에서는 최소 25불대를 돌파해놔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, 자, 이때부터 언제부터 8월 13, 14, 15 지난주 내내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. 비트마인이 그나마 샤프링크보다 나아요. 전날 좀 하락이 출현하면서 56불, 57불까지 하락이 출현했지만 아직 지란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, 1시간봉 기준에서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5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으로 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종목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본장에서 61불 위로 우리가 상승이 진행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장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, 단기 4시간 봉 기준에서 21선, 5일선하고 11선이 단기 데드크로스가 출했기 때문에 4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. 40불 중반, 46불, 46불. 여기까지 떨어지는 점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40분. 그래서 한 번 더 56불대 리트하게 된다면은 밑으로 빠지는 점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, 이평선이 정비율로 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 빠졌을 때 지라인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비트마인 보면서 대응할 거예요. 아직 추세 하단을 이탈하거나 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좀 지켜볼 예정이기는 합니다. 지지받고 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시장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
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라고 딱 얘기하기가 애매해요. 지금까지 모든 시장이 사실 하락이 춘했어야 되는 구간을 억지로 상승으로써 이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예측의 구간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진입할 예정이고, 실제로 뭐 돌파 나와주면은 계속 상승장 대응, 밑에 이탈하면은 밑으로 하락장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도 결국 올해 증시 중에 한 번은 이렇게 밀어내는 증시, 기간적으로, 즉 계절성으로 이 조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거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을 뿐이지 나와야 될 하락은 결국 후에 나온다. 우리가 직전에 이 모든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을 억지로 상승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, 우리가 하락이 춘했어야 되는 구간을 억지로 상승으로 끌어냈을 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패턴을 보면은 굳이 지금 구간도 우리가 억지로 올리는 이 구간을 막 매수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겠죠. 얼마 남지 않은 상승을 막 어거지로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곡소리 나는 패턴들 우리가 24년도에 정말 여러 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매수하실 게 없으신 분들은 현금 들고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좋은 자리, 매수 자리 나오시면 그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